네, 정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년 만이죠? 네, 1년 만입니다. 네, 이스틸 라이브 23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네, 영상 한번 인터뷰를 네. 했는데 1년 만에 현장에서 이렇게 다시 네. 찍네요. 카메라가 새롭습니다. 올해는 단촐한데요, 그래도? 예, 작년에 같이 찍었던 그 두 분이 이번에는 네. 안 오셨어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네.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정 대표님하고 그 오프닝 메인 스테이지에서 있었던 세 가지 주요 발표 내용들, 그리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네, 세션에서. 네, 네. 이 두 가지를 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오프닝 메인 스테이지. 자,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을 위한 그 교육 자료 공개를 했고, 또 에듀테크 제품들 이제 진단 도구, 5가지 분야의 진단을 위해서 그 미국을 기반으로 한 7개 단체가 협력으로 네. 그 루브릭을 개발하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공개하겠다. 맞아요. 자, 마지막에 이제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좀 구체적으로 그 원칙을 좀 정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자, 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정 대표님은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나요? 저 디지털 시민의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래 다뤄왔던 이야기들인데, 이번에 이제 종합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봤던 것들은 그 에듀테크 제품에 대한 진단 도구들, 진단 도구를 위한 평가 지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Safe, 그 다음에 Evidence Based, Inclusive, Usable, 근데 Interoperable에 네. 대한 부분 5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하는 일이 Evidence Based, 맞아요. Evidence Development 네. 쪽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영국이나 미국 같이 생태계가 있는 이런 쪽은 이 교육에 기술이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증거 개발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 에비던스 베이스가 진단 도구 중에 하나 중요한 역할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고, 이 에비던스 디벨롭먼트 역시도 세계적으로 아마 상호 운용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뭐 뒤에 박사님께서 워낙 잘 아시는 인터오퍼러빌리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세이프하고 예. 인클루시브, DEI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해서 보셨네요. 사실 인클루시브라는 요 개념은 그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표현들, 단어들 아마 많이 익숙하실 텐데, 그 유니버셜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집단으로서의 그 사용자들을 접근하는 반면에, 예를 들면 뭐 고령의 사용자라든가, 그렇죠. 뭐 어떤 장애를 가진 사용자라든가. 근데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는 인클루시브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면서 개인으로 주목을 하거든요. 접근성에서도. 그러니까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어떤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은가가 이제 접근성 측면에서도 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인클루시브라는 단어를 꼽았어요. 네. 특히 이 인터오퍼러블, 바로 이 상호운영성이라는 요 대목에서는 그 IST하고 우리의 잘 알려진 표준화 단체 있잖아요. 원 에듀테크, 예전에 IMS 글로벌 러닝 컨소시엄,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사실 6월 말에 이스틸 라이브가 미국에서 있지만 6월 초에 첫째 주에 미국에서 역시 원에듀테크의 러닝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발표 하나가 바로 에듀테크 제품들에 대한 표준과 안전성 인증 프로그램을 자기들도 제공하겠다. 생태계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트러스트드 앱? 그 에드앱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이 템즈라는 그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전체적인 그 제품의 안전 진단과 활용, 구매까지를 이어지는 이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하는 템즈라는 프레임워크를 운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대단히 발전적이네요. 네네. 그래서 일부 그 스쿨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템즈라는 프레임워크를 운영을 하고 중앙센터 역할을 하는 그 허브 역할을 원에듀테크가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물론 미국을 지역적으로 이제 한정을 해서 당분간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미국 외의 지역은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스티 라이브 이번 오프닝 그 메인 스테이지에서 CEO가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인터오퍼러블은 그 표준화 단체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루브릭이라든지 그 운영 방법을 협력을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네네. 나머지 이제 교육 컨텐츠라든지 또 교육 분야에 특화된 컨소시엄이 이제 이스티 포함해서 7개가 모였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들의 각자 역할들과 그 기준을 공유하는 자,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라는 이 부분이요. 증거 기반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전개될지가 사실 좀 궁금해요. 저는 그 에비던스 베이스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봤던 것들은 이게 왜 보통 작년에만 해도 클레버나 클래스링크처럼 네네. 이게 이제 뭐 에비던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네네. 이게 뭐 저기 그 로스팅, 그 출석부 등록이라든지 네네. SSO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네. 그쪽 클레버나 클래스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네. 같이 사용자 상호 운영이 인증하고. 된다. 네네. 이렇게만 봤었는데 올해는 IST seal 네. 요게 되게 강조가 되고 네네. 이제 그 박람회에 들어갈 때는 이런 IST C를 인증받은 기업들이 이렇게 뭐 배지를 붙일 수 있도록 네네.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네네. 이 IST의 그 박람회의 어떤 풍경이 바뀔 수도 있겠다. 네네.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5 에드테크 퀄리티 인디케이터스라는 이름으로 이 5가지 범주를 소개하면서 그 기조 강연에서 사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한 7개 단체가 각각의 C를 공개를 하고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개 단체가 이렇게 공동으로 5가지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인증을 하려고 하느냐. 그만큼 사용자들이 제품을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생산성을 좀 그 고려해서 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네.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통합 실에 대한 등장도 네. 어쩌면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내년에 박람회에 출품하는 모든 에드테크 업체들은 이 기준을 자가진단을 다 해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샌안토니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기업들 부스 앞에는 그러니까 이 실이 다 네. 붙어 있겠네요. 네. 어떤 형태든 그죠? 지금 오늘 IST 오기 전에 저희 이제 그 하고 있는 일들이 에비던스 디벨롭먼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하고 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가 진단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디지털 테스트 베드라는 것들을 한 2, 3년 전부터 맞아요.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에테크 임팩트의 경우에도 디지털 테스트 베드를 오픈을 했고 지금 이제 여기 IST에서 운영하는 네. 프로덕트 인덱스 쪽 여기도 셀프 이밸루에이션 네. 그 테스트 디지털 테스트 베드 평가 도구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그걸 통해서 자가 진단하고 박람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네. 가이드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에드서지 인덱스라는 건 이미 아까 에드서지 C를 말씀하셨으니까 에드서지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네. 이 5가지 인디케이터를 그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 에드서지 인덱스라는 요 웹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또 하나 더 봤던 게 이제 에드서지 인덱스, 프로덕트 인덱스가 브랜딩을 다시 에드테크 인덱스로 네. 브랜딩을 다시 했고 네. 그 재밌는 게 얘네들이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이렇게 그 셋업을 했더라고요. 제품 하나하나마다 식별자를 둬가지고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하고 있고 요게 또 어쩌면 상호 운용과 어떤 그 전 세계 글로벌 에듀테크 지도를 그리는 하나의 어떤 그 드라이브를 해나가지 않을까. 재밌는 포인트를 잘 보셨네요. 네. 조금 우리가 시간을 좀 길게 할애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공급자, 수요자 또는 이제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한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유통 생태계 측면에서도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가를
어쩌면은 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게 미국의 기준이긴 하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네. 시장이잖아요, 네, 미국이. 네, 네, 자, 그럼 한국에서도 이 에듀테크 제품이나 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이게 우리 온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그 눈높이라든지 범위를 좀 이렇게 맞추는, 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민간에서는 그 에스크 에듀테크를 운영하는 러닝 스파크가 있지만 이 공공 분야하고 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저희도 사실 그냥 이제 우리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에스카드테크 같은 카탈로그 서비스를 왜 그 민간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게 하나일 필요는 없다.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하면 되는데,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디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합의가 필요하다. 제품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그러니까 예. 인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체계가 있으면 여기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제품 정보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메타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에테크 임팩트 영국이랑 그 안에 제품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아마 프로덕트 인덱스, 지금 이제 IST에서 하고 있는 에테크 인덱스도 제품 정보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그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할 거고, 그게 글로벌리하게 유통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상호 운용의 어떤 체계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에 사실 ISO 표준은 사실 이 정부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국가 표준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 그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이 개정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개정을 할 계획인데, 지금 제품에 대한 그 인덱스 정보 관련된 메타데이터도 표준화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네. 될 거라고 보이십니다. 네네. 그럼 제가 그거를 이제 잘 반영을 해서 네. 이 표준화 기구로 좀 그 내용을 잘 전달을 해서 반영이 좀 돼서 우리 그 국내 산업계에서 좀 2중, 3중으로 그 고려하거나 변환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죠. 저도 좀 역할을 좀 해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사실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학생 중심의 교육, 스튜던트 센터드 러닝, 학생 중심의 학습 이런 이야기들을 그 아주 오랫동안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컨센서스가 없었다라는 그 지적을 하길래 처음에는 좀 수용이 잘 안 됐어요. 진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컨센서스라는 부분은 각자의 생각이 좀 달랐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학생 중심의 학습이냐에 대해서 관점은 달랐을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모으는 일종의 그 합의 과정을 좀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지금 동일한 그 의견인데요. 사실 그 지금 트랜스포메이셔널 러닝 프린시플 네. 여기에 나오는 어떤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베이트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스튜던트 에이전시인 에듀테크 영역의 스튜던트 에이전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매번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체 성찰을 한번 해봐야 될 때다. 왜 성찰을 해봐야 될 때냐? 또 우리가 지금 그 LLM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에듀테크가 또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중차대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민성도 그렇고 스튜던트 에이전시도 지금 단계에서 한 번 더 랩업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이 8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너처, 가이드, 엠파워라는 각각의 영역에 이제 8가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영역들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학생 중심의 학습이라는 거를 그 각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다른 2-3개씩 그룹핑해서
이제 다루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8개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루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이 좀 합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이제 원칙에 대한 합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뭐 좀 의미 있는 시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얘들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 컨소시엄 문화가 한국이나 아시아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은 왠지 이런 컨소시엄 문화가 좀 잘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기서 이 지점에서 아마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정부의 역할들이나 공공 섹터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이 플레이어로 뛰는 게 아니라 이 스탠다드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어떤 프린시플을 잘 만들어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잘 경쟁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저도 한 이제 20년 이상, 이제 좀 몇 년만 더 있으면 아마 3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네. 그 여러 나라의 상황들을 지켜보니까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이 이렇게 그 아시아권에서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국가나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제 유럽, 물론 문화가 역사적인 문화나 현재 그 문화, 사회적인 문화들이 좀 다른 것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그쵸. 약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그 리더십이나 페이스, 속도 이런 면들에 좀 많은 변화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야죠. 예, 이제. 경제가 좀 선진화되면서는 공공의 역할을 조금 축소하면서 네. 민간의 역할이 좀 확대될 때 네. 좀 더 물론 역기능이 없진 않겠죠. 근데 순기능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라는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에듀테크 산업계도 약간 좀 그러한 변화들을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근데 다시 좀 논점을 지금 학생 중심으로 좀 가져와 보면요. 몇 가지 흥미있는 단어들이 네. 눈에 들어와요. 이를테면 스파크, 큐리어시티.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흥미를 점점 이게 스파크, 그러니까 불꽃을 튀어서 이제 계속 키워라. 이게 바로 학생 중심이라는 그 관점에 하나 있고요. 또 이벨레이트 리플렉션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생 자신에 대한 성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찰이라는 게 자기 반성적인 성찰뿐만 아니고요. 감정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좀 다루기로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도 리플렉션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학생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리플렉션에는 뭔가 내가 진보를 이루지 않았어라는 이 발전 과정에서의 성찰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진지하게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 이 리플렉트 역시 사실 소셜 이모셔널 컴피턴시, 사회 정서적 역량, 사회 정서적인 학습들이 되게 중요한, 뭐 특히 이제 이렇게 생성형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스파크 큐리오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저는 궁금한 게 첫 번째 컬티베이트 빌롱잉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어요? 이 컬티베이트 빌롱잉은 일단 우리가 이 프린시플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그 어느 커뮤니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클래스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떤 활동에도 소속이 되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빌롱잉이라는 거는 아마 이제 그런 소속감과 협력, 연대. 협력, 연대, 이런 측면이 많이 강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면 설득이 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또는 뭐 학생 중심의 학습, 그래서 모든 관점을 어떤 한 사람으로 개인화된 약간 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보면 그 휴머니티라든지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제 그 고유한 스킬들을 보면 협동, 협력,
공감, 상호 존중, 막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belong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런 약간 커뮤니티적인 네. 그런 공동체적인 그 역량, 스킬들을 좀 말 그대로 컬티베이트니까 네. 좀 길러 나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AI하고 개인만 이렇게 그 학습을 서로 하고 기업 1대1만 강조하다 보면 그쵸. 사람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걸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3R에서 그 SEL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어떤 그래프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확실히 소셜 이모셔널 쪽에 어떤 강조하고 있는 그 지점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서비스들. 가장 그 AI를 교육에 활용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그 역기능 중에 하나가 고립이거든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게 그 이제 휴먼 스킬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같고 또 이쿼티도 이 올해 팬데믹 이후에 사실 이쿼티가 미국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컨퍼런스에 맞아요. 관통하는 주제인데 맞아요. 이게 이퀄리티와는 대조되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이제 평등이라는 개념보다는 굳이 좀 번역을 하자면 약간 공평이라는 의미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고 필요한 학생에게 더 주고 그러니까 덜 필요한 학생에게는 이제 덜 주어서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제 의미 있게 분배를 해서 학생들이 각각의 다른 목표와 각각의 다른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또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공동의 출발선에 아이들이 이제 도달할 수 있게 자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것이 학생 중심의 교육이다, 학습이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길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걸 조금 더 저도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좋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두 가지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DEI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DEI라고 하는 게 결국에 특수교육 장애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뭐 그렇죠. 학습 속도가 늦은 일반인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DEI를 고려한 에듀테크 제품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고 맞아요. 특히 이걸 고려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디자인을 의도하지 않은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기술의 속성 자체가 격차를 너무 벌려버리는 맞아요. 그런 부정적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할 때 사실 우리가 UDL에 대한 부분들을 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고려가 되지 않으면 이 격차가 벌어져 버리는 이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죠. 맞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 유니버셜이라는 워드 대신에 여기서 이제 인클루시브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클루시브라는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한국에서도 논의를 해보면 좋겠네요. 자, 얘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사 전문성, 우리가 PL 얘기들이 많은데 프로페셔널 러닝인데요. 자, 교원의 전문성 강화, ICT를 활용한 교육에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번에 다루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달랐어요. 소위 말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스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평가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학생 피드백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수업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AI를 다루는 스킬 자체를 넘어서 역량에 근접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의 그 러닝의 관점에서요. 자, 그 정 대표님 주요 관심사일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새롭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사실 나왔긴 했는데 올해는 조금 다변화된 이야기들을 하는 정도? 근데 왜 새롭지 않냐 그러면 사실 우리 K-12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HRD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AI 리터러시가 그
그 워크포스 영역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AI에 대한 기본 이해는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모든 워크포스 영역에 있는 인플로이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역량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HRD 영역의 조시 벌심부터 해가지고 뭐 유데미, 코세라 이런 보고서에 거의 대부분들이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맞아요. 이번 어떤 CDW라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교육부 어느 특정 교육부에 대한 그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인식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HRD를 영역에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AI 리터러시 안에 있는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나마 여기 IST에서는 당연히 다루어져야 될 것들을 하는구나. 맞아요. 그 IST 스탠다드라는 게 교사의 역량을 인증하고 맞아요.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IST에서 인증받은 그 교육자들, 뭐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라고 우리가 여기서도 부르긴 하는데, 자, 이분들이 보니까 그 ISTU라고 해서 AI 역량, 활용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하고 이제 오프라인 그 실습 과정들을 상당히 많이 이수하셨더라고요. 그것 역시도 새롭지는 않습니다. 왜? HRD 영역에서는 스킬, 이제 컴피턴시에서 더 쪼개가지고 스킬 기반으로 그 워크포스 인플로이어들의 그 역량 개발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그 마이크로러닝, 구독 방식의 마이크로러닝,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플로럴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ISTU의 그 셀프 페이스트 그 코스의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러닝 형태로도 가고 있고, 또 ASCD에서 하고 있는 위스피, 이것 역시도 마이크로러닝 기반의 그 교사들의 역량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사들도 HRD 버티컬하게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HRD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제 HRD 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을 국내에서는 못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사실 어떤 모멘텀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들이나 워크숍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그 내용 중에는 그 에듀테크 도구 활용 경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도 좀 빈번하게 본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을 해보거나 또는 뭐 프롬프톤을 해보거나 이런 거는 흔치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약간 이 이스티 그 라이브에서 있었던 약간 교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트렌드하고 한국의 현재 상황이 약간 격차가 좀 느껴지네요. 맞아요. 격차 많이 느껴지고요. 제가 스쿨 AI나 미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플랫폼 자체가 챗GPT나 이런 뭐 그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위에 교육적 맥락을 입힌 서비스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반은 거기도 조건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기반이 돼서 수업 설계가 나오고 토론 학습이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구들이 이미 생성형 AI가 기반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교사의 기본 역량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그런 현상일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도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번 그 주제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영상에서 도구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자, 지금까지 조금 길었던 생각보다는 지금 한 10분 정도 길게 나왔어요, 영상이. 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영상도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